좋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10개를 놓고 10년 동안의 수익률 비교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를 이긴 종목이 딱 2개가 있어요. LG화학하고 SK하이닉스. 근데 10년 전에 SK하이닉스는 워낙 회사가 그때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걸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이긴 게 LG화학이에요. 저는 여기서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권사 마케팅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10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꾸준히 올랐습니다만 LG화학이 올랐어요. 그럼 뭘 의미하죠? 2차 전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반도체를 이끌어온 건 맞아요. 앞으로 30년 뒤에 될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논쟁거리니까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10년만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이길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올라갈 건가 아니라 10년 뒤에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돼 있을까를 보는 거죠. 반도체 당연히 있겠죠. 자동차,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오면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셀 이런 거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그쪽 섹터에서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10년 뒤에 우리가 그 플랫폼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자, 저는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인스타그램 쓰시죠. 저희 아들 틱톡 써요.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썼는데 지금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안 써요. 페이스북 쓰면 어떤 느낌이 들죠? 고루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한 30대 40분 대 분들 얘기하면 노인들 노는 장소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도 직설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인스타 써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젊은 20대 애들은 인스타도 벌써 고루하다라는 거예요. 틱톡을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플랫폼이 영원할 거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봐요. 플랫폼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3, 4년 전부터 획기적인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티폰이라는 게 잠깐 나왔다 없어졌는데 항상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시티폰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중전화기가 있으니까 공중전화 위에 중계기를 달아놓고 그냥 단말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근처에 오면 이게 통화가 돼요. 받는 건 못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최고의 제가 대학 다닐 때 멋쟁이 뭐냐면 한쪽에 삐삐를 차고 삐삐로 전화가 오면 이게 문자가 찍히면 시티폰을 들고 뛰어가가지고 공중전화 옆에서 남들은 공중전화 줄 서 있을 때 이걸로 전화하는 게 시티폰 최첨단 젊은 세대들의 어떤 모델이었어요. 근데 시티폰은 6개월을 못 갔어요. 바로 핸드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기가 6개월이라고 짧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보세요. 제가 아이폰 2, 3 이 정도 나왔을 때 보면 그때는 핸드폰 바꿀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와, 아이폰이네? 뭐네? 라는데 지금 저는 이 주식 쪽에 있지만 지금 새로운 삼성전자나 애플의 휴대폰 모델명을 모르겠어요. 지금 뭐 21이에요? 11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핸드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자, 앞으로 30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플랫폼들이 살아남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뭐가 될 거다?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UAM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그래야 종목이 찾아지지. 지금 당장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내가 당뇨가 있어. 당뇨가 있다라고 치면 당뇨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친구가 건강해.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뭐 먹어야 돼? 이 빙수밥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으면 네 기분도 좋아지고. 난 당뇨 환자라 못 먹어. 근데 옆에 친구는 빙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다른데 나는 주식이 빠져서 5%만 떨어져도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야, 사료주 사면 대박 나. 그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가 제 책에 썼던 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투자의 유학이란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투자의 유학에서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스태프분들 계신데 조카분들 형태 4살, 5살 얼마나 귀여워요. 얘네들이 아침에 딱 눈 뜨면 뭐라 그러죠? 엄마, 나 오늘 뭐 입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딱 오늘 나섰는데 부모님이 야,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가. 그러면 기분이 예, 어머니 우산 들고 갈게. 그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나오지 않나요? 후자죠. 이제 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 소장님 뭐 사야 되고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차 소장님 제가 A라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A라는 주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막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야, 그 주식 사지 마. 그게 주식이야 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게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유혹에 빠져 있는 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를 케어해 주시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케어해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을 저는 빨리 잊어라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만 2020년은 특이한 경우예요. 2020년이 평범한 경우가 아니에요. 평범한 경우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저는 이 속이 평범하다라고 느낍니다.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핵심은 2020년, 21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와서 돈을 잠깐 버신 분들도 있고 돈을 벌어보지 못하고 손해만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올라갈 주식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팔아서 교체 매매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식시장에 항상 답이 있나요? 그럼 주식이 어려울까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 왜 손해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살 때는 기분 좋게 샀다가 손해가 났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살려줬다라면 어려운 경우가 왜 발생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난 계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열어보세요. 두렵다고 HTS 안 키지 마시고요. MTS 안 키지 마시고요. 처절하게 보면서 느끼세요. 내가 지금 내 돈이 5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돼 있구나. 내가 이 종목의 손실이 67%가 났구나. 보세요. 보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하는 방법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답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건 있죠. 이 종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때 유명했고 한때 올라갔으니 이번에 다시 올라가겠거니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 보면 한때 유명했던 주식이 단기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물려야 돼요. 기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흥분해야 돼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해야 되는데 기업의 실적이 있다라면 버티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모호한데 심지어 기업의 실적도 꺾였는데 다시 한번 이게 흥분도가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여러분들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어봐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똑같은 백지선상에 놔두고 종목을 보세요. 여러분이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생겨서 A라는 종목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쫙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쫙 보는데 그런데도 A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종목 물타기 하세요. 근데 나는 돈을 사는데 A라는 종목은 쳐다보기도 싫어. 그럼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갖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자꾸 키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내가 A라는 종목이 물렸는데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는 믿음이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줘요? 투자의 고수들은 자기가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저는 이 업계에서 사자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를 굴리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은 일단 사자예요. 그건 거의 제 100%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옆에 계신 동료분 한 달에 용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모르죠. 어느 누가 나와서 야, 나 한 달에 용돈 40만 원 써. 한 달에 용돈 70만 원 써라고 얘기해요. 제 증권회 다닐 때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 나 100억 굴려. 나 10억 굴려. 나오는 사람. 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는 자기만의 싸움이지 내가 무슨 종목을 한다, 뭐 한다. 투자의 고수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피터 리치 잘 아시죠?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자들, 앙드레 코스톨라니,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 가지 방법으로 돈 벌었나요? 한 가지 방법만 있나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 원 가지고 100억을 만드셨다? 박수 쳐드리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배워야죠. 근데 그분을 따라한다고 내가 5천만 원이 100억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주위에서 누가 얼마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노력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근데 배우는 게 얼마큼 어려운지 아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책에서 쓴 예입니다. 초밥을 배우러 가면, 이렇게 초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초밥을 딱 하면 우리가 그 가끔 달인 뭐 TV에 보면 어떤 사람 손을 딱 쥐면 예를 들어서 30알, 그럼 30알이 정확히 앉잖아.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배우러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자, 손에 힘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딱 쥐면 30알이 될 거야라고 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 책을 쓴 걸 보고 그대로 30알 하면 그 30알이 잡힐까요? 절대 안 잡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나만의 감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 감과 내 감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이 30알을 만들었다 그래서 30알짜리 초밥이 정답일까요? 나는 31알짜리가 더 보니까 맛있는데? 그런 거예요. 남이 얼마 벌었다라는 것은 마케팅 요소는 분명 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신뢰감을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돈 벌 시기 아닌가요? 제가 운전을 배울 때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제가 운전을 배웠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운전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3년 동안 겨울을 나야 운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길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원이 있었는데 빙판길에 한번 미끄러져 본 적이 있어요. 빙판길이 딱 미끄러지니까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벽에 가서 살짝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내고 어쨌든 차가 멈췄는데 다행히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점도 제가 잔소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시장의 지금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고 샀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좋아 보여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성과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종목을 샀는데도 주가가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의 방식, 공부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물론 주식은 두 가지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 있고 개별 위험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 위험보다는 시장 위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위험은 별개로 평가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위험을 대처하지 못했었던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될 수 있죠. 저는 2021년에 주식 투자를 안 했어요. 2020년에 주식 투자한 이후에 2021년은 저는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기다리자.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니까 2021년에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안 나와서 전 2021년에 현금으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예요. 현금으로 다 갖고 있었고요. 물론 2020년에 좀 미리 팔긴 했습니다만 현금으로 다 갖고 있었고요. 2022년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시점이다라고 봄에 저 주식 삽니다라고 SNS에도 올렸고 그다음에 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지금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2020년에 돈 벌어서 2020년에 다 까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게 실력인가요? 장이 좋을 때 돈 벌고 장이 떨어지면 돈을 잃고 그러면 천수답이지. 그게 무슨 실력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느끼시는 게 첫 번째 단계. 느끼기 위해서는 계좌를 자주 열어보세요. 지금 계좌 열어보기 두렵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열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식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 차트 보는 공부? 그다음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는 거 좀 줄이세요. 그거 여러분들 저는 제 관점에서는 공부 아니에요. 그건 단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숫자 돌아갈 때마다 눈으로 즐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기술적 분석? 좋아요. 기본적 분석 회계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영수 중에 하나 포기하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수많은 타짜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에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영수 중에 하나 포기하고 서울대 가겠다? 가능할까요?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건 제가 거기서 토론 못 붙이겠습니다. 회계 공부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계좌 관리 공부하셔야 돼요. 계좌 관리라는 것은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 계좌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닌가요? 계좌 관리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심리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심리가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할 때 버튼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뭔가 누군가 얘기하니까 차트가 참 좋은데 한국항공우주 제가 방송에서 올 봄에 얘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고가 하는데 매번 출연할 때마다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될까요? 몇 개월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따라가세요. 지금이라도 따라가세요. 사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거는 따라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 따라갈 수 있어요. 언제 한국항공우주가 수직 급락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면 점쟁이지 무슨 투자자야.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예약 주문을 걸어요. 장중에 해당 종목 6% 빠지면 무조건 매도를 나가라라고 예약 주문을 요즘 시스템이 좋아져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6%에 딱 로스컷에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편안하게 지금 만약에 오늘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6%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중에 핸드폰 확인하면 아 주식이 팔렸구나. 그걸 보는 거지. 지금 제가 딱 봤는데 야 오늘 지금 7% 빠졌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사업 몇 번 망했다 성공하잖아요. 사업 한번 망했다라고 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절치부심하시면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로 답습하면서 수익이 나겠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때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운이에요. 다치 2020년 같은 장이 오면 올라가겠죠.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의 행태 중에 하나 꼬집자라면 기술적 분석으로 산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끝내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산 종목은 기본적 분석으로 끝내야 돼요.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썼던 건데 매수 이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샀으면 기술적 분석으로 끝내라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가 이뻐 보여 샀어. 차트가 깨졌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막 20, 30% 빼졌어. 그럼 현실적으로 손절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죠? 야, 이 종목 망하는 거야? 재무적으로 우량해? 영업이익은 나니? 그리고 이해하지도 않는 재무제표 보면서 빨간불이 아니라 검정색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로 바뀌죠?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기본적 분석으로 바뀌죠. 스스로 위안점을 찾는 거예요. 차트는 흥분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펀드멘탈을 나타내는 겁니다. 흥분이 사그라들고 펀드멘탈이 왔는데 다시 흥분이 온다라는 것으로 애써 위안을 삼는 거죠.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자식한테 물려줄래.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짐짓 이 종목 입고 살아도 되니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후자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고 짐짓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펀드멘탈로 들어갔어. 펀드멘탈로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 야 이거 차트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펀드멘탈로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진다? 펀드멘탈이 훼손이 안 됐다? 더 사야죠. 안전마진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야 되는가의 이유가 명확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빠졌으니 어떻게 하느냐?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누가 저축이라고 그랬나요?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셨나요? 알면서 생각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외과 수술하듯이 내가 팔이 다쳐서 이걸 와가지고 이 팔을 어떻게 되느냐. 저도 처음에 손실난 계좌들을 갖고 왔을 때 냉정하게 잘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외과 의사가 여기서 딱 봐니까 팔이 썩어가 들어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 당신 팔 자르면 평생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냥 대충 좀 잘 몸 관리하고 잘 씻고 하면 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나요? 아니면 냉정하게 자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의사를 찾아갈 땐 당연히 그러죠. 좀 내가 봐도 아닌데 안 자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사가 자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잘라내고 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싶어요. 이 실화인데요. 미국에서도 영화가 됐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사막 트레킹을 혼자 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위에 팔이 끼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고 혼자 트레킹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팔을 스스로 잘랐어요. 마취도 없이. 그리고 살아나왔어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좌를 열어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닫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